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절대 선뜻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날로 먹은 한 입 때문에 생긴 사고는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야 병원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그저 생굴 몇 점, 날계란 하나, 나물 한 입 드셨다가 실명하거나 장을 절제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생으로 먹고도 탈 한 번 없었어. 이 말 진료실에서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60대부터는 평생 해오던 식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산은 줄고, 간 기능은 떨어지고, 면역력은 예전 같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제는 자녀들은 멀쩡한데 본인만 구토, 설사, 탈수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위생을 지키세요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따로 알려주지 않는 60대 이후 반드시 날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5가지, 그 이유와 실제로 응급실까지 간 어르신들의 사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한 입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입을 익히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탁을 다시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바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선재입니다.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소화기 질환, 식중독, 간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중장년과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예전보다 위가 약해졌다, 먹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걸 조금씩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중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끼의 실수 날로 먹은 음식 때문에 설사, 구토, 입원, 심지어 수술까지 겪으셨습니다. 서울종합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뒤 현재는 시니어 전문 진료를 중심으로 노년 식습관 교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다 못 전해드린 이야기, 오늘 이 영상에서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뭘 익혀야 하고 무엇을 절대 날로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또 단순히 이거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럼 어떤 대체 식단이 안전한지 제가 진료실에서만 들려드리던 그 깊은 이야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무슨 광고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할 당신의 식습관을 위해 진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뇨, 위염, 간 질환 있으신 부모님, 한 번쯤 날로 드셨다가 탈나신 적 있는 분들 꼭 이 영상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 끼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나이입니다. 익히면 약, 날로 먹으면 독, 이 단순한 진실을 알리는데 당신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날계란입니다. 젊었을 땐 날로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계란 깨서 생으로 드셨던 분들, 그게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위산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문제 없던 음식도 갑자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포에 사시는 유정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올해로 70이신데요. 몸이 자주 피곤해서 날계란을 하루 2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드시고 나서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셨고 병원에 오셨을 땐 열이 38도를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살모넬라균 감염. 우리가 흔히 계란 껍질에 있을 수 있는 균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에서 죽었지만 이제는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감염이 더 오래가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숙으로 중심까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 껍질도 흐르는 물에 한번 꼭 씻고 사용하세요. 찜이나 구이, 국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굴입니다. 겨울이면 굴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초장에 푹 찍어서 생으로 한 입. 정말 별미입니다. 그런데 이 굴이 잘못 먹으면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전남 고흥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은 72세 되시던 해에 시장에서 생굴을 사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설사가 시작됐고 밤새 열이 오르고 구토까지 이어졌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균을 막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면역력이 약한 분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굴은 삶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굴국밥이나 굴전으로 먹으면 맛도 있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 한 입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60대 이후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겨울철에 굴 안 먹으면 섭섭하단 말 어르신들께 많이 듣습니다. 김장철, 제사상, 식당 밑반찬에도 생굴은 빠지지 않지요. 그런데요, 생굴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생굴을 통해 감염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겐 탈수, 전신쇠약, 입원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강호연 어르신. 올해 75 되셨고 평소에도 건강을 꽤 잘 챙기시는 분입니다. 겨울 저녁 시장에서 생굴을 사셔서 그냥 초장 찍어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탈인 줄 알고 넘기셨다가 이틀 뒤엔 고열에 어지럼증까지 생겨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양성이었고 3일간 수액 치료 그리고 탈수 후유증으로 2주 동안 기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굴의 위험성은 굴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관되고 어디서 채취됐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보관 상태가 나빠도 비브리오균이나 장염 비브리오에 오염될 수 있고 간 기능이 약한 분은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 환자,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생굴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굴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삶아서 굴전, 굴국밥, 굴된장국 이렇게 드시면 굴에 들어있는 아연, 철분, 타우린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감염 위험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입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병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60대 이후 식탁의 기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이라 믿고 드시는 다른 음식들은 과연 안전한 음식일까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이라 믿고 계신 음식들입니다. 바로 생간, 천엽, 그리고 육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엔 아버지가 정육점에서 소간을 사와서 참기름에 찍어줬다는 추억 이야기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 시절엔 간하면 영양의 상징이었고 천엽이나 육회도 귀한 날 먹는 별미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음식들이 가장 위험한 식탁의 복병입니다. 특히 간은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기영 어르신 73. 예전부터 정육점 단골이셨고 소간과 천엽을 늘 생으로 드셨습니다. 나는 체질이 괜찮다며 오히려 자신 있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E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간 몇 점 먹은 게 이럴 줄 몰랐지.
E형 간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형, B형보다 더 조용히, 더 천천히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간 질환이 있는 분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육해와 천엽. 이 두 가지는 간염 바이러스뿐 아니라 해충, 간흡충, 심지어 눈과 뇌까지 가는 기생충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 따뜻해지면 이런 감염이 더 빠르게 번질 수 있는데 어르신들 몸은 이미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되면 젊은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게다가 기생충 감염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일반적인 구충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간이나 폐, 심하면 눈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생간, 천엽, 육회는 이제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불고기, 장조림, 수육처럼 잘 익힌 고기 요리로도 충분히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땐 익힌 간 요리나 아연이 풍부한 굴국, 비타민 B가 풍부한 계란, 완숙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드셔도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날로 먹지 않아도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익히는데 10분, 그 10분이 병원에 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예전처럼 먹었을 뿐인데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땐 잘 먹고 소화 잘 되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아니라 몸에 무슨 영향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날것 한 입이 간을 상하게 하고 기생충이 몸속을 돌아다니게 만들고 심지어 눈, 폐, 뇌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생충,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끝이 아닙니다. 몸 안에 남아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 소화불량, 이유 없는 통증까지 병명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중 이런 감염 이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날로 먹는 보양식은 이제 보약이 아닙니다. 익혀야 진짜 내 몸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불고기 한 접시가 육회보다 안전합니다. 장조림이 간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바꿔야 오래 갑니다. 이번엔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채소와 나물류, 즉 쌈채소, 봄나물, 무침용 채소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는 익히지 않아야 영양이 살아있다. 생으로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배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6이신데요. 텃밭에서 기른 쌈채소를 아침마다 생으로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워낙 자연산이고 농약도 안 쳐서 믿고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몇 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고 설사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대변 검사를 해보니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직접 기르신 채소였는데도 흙에 묻어있던 기생충 알이 문제였던 거죠. 특히 봄철에 자주 드시는 달래, 냉이, 쑥, 그리고 무침에 많이 쓰이는 쑥갓, 깻잎, 미나리 같은 채소는 흙 속 기생충이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나물 중에는 덜 데치면 오히려 독성 성분이 남아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사리입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고사리에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해서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말리고 데쳐서 먹는 방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지만 그대로 무쳐 먹거나 삶은 물을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면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봄나물 원추리에는 콜리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덜 익히면 복통, 설사,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히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쌈채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식초물에 5분 이상 담근 후 사용하세요. 고사리, 원추리, 미나리 등 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드세요. 나물 데친 물은 요리에 쓰지 말고 버리세요. 텃밭 채소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산일수록 기생충 위험은 더 높습니다. 장이 약하신 분은 김치도 날로 먹기보다는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건강을 위해 드신 채소 한 접시가 당신의 장과 간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잘 씻고 잘 익히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익히는 것만큼 어디에 얼마나 오래 보관했느냐도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상식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채소는 날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탈이 나는 영양소는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영양도 소화가 안 되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 미나리, 상추 같은 채소는 많은 어르신들이 혈관 청소에 좋다며 생으로 매일 드시지만 세척이 부족하거나 상온에 오래 둔 것은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는 이파리 사이가 겹겹이 얇기 때문에 물만 뿌려선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흙먼지, 곰팡이, 포자, 대장균이 남아 있을 수 있죠. 또 봄철엔 한창 나물 채취철이라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산나물을 직접 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산짐승의 배설물에 노출된 풀이 채소에는 톡소플라즈마, 장내 기생충, 유해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은 어르신들 몸에서는 발열, 장염,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장이 예민하거나 음식을 먹고 자주 더부룩하신 분 또는 위염,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는 그저 채소 몇 입 생으로 드신 게 단순한 탈이 아니라 며칠을 앓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통, 탈수, 염증, 때로는 입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 몇 가지,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첫째, 봄나물은 무침 대신 살짝 볶아서 드세요. 기름이 들어가면 흡수도 더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상추쌈 대신엔 데친 배추쌈이나 깻잎쌈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훨씬 잘 되죠. 셋째, 김치는 겉절이보다 충분히 익힌 김치나 볶음김치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자극이 적습니다. 넷째, 샐러드가 드시고 싶으실 땐 차라리 데친 채소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드셔보세요. 은근한 고소함에 밥맛도 살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 하나로 몸의 반응은 정말 달라집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다면 당신의 장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식사 습관, 오늘부터는 조금만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네 번째 위험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에 오래 넣어둔 음식들, 그 중에서도 날로 먹는 경우가 많은 식품입니다. 냉장 보관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음식은 냉장고에 넣었다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상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고 해서 간장만 살짝 뿌려 날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선들이 냉장고 안에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히스타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부 발진, 가려움, 심하면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선 이런 반응을 히스타민 중독 또는 가짜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히스타민은 익혀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겨난 독성은 조리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생선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냉장고에서 자주 꺼내 드시는 양파, 마늘, 생강 같은 채소들 보관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뿌리채 소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균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특히 페니실륨이나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곰팡이 종류는 냉장 온도에서도 자랍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상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소들을 날로 드실 경우 장염, 복통,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꺼낸 식재료는 무조건 익혀서 드신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보관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냉장고는 멈춤이 아니라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냉장고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음식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식탁을 지켜보면 냉장 보관된 음식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식사 때 남은 밥, 반찬을 그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이틀, 3일 지나 다시 꺼내 드시는 경우 냄새도 괜찮고 색깔도 멀쩡해서 그냥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나물 반찬이나 볶은 채소류, 무침 같은 음식은 냉장 보관 중에도 클로스트리디움균이라는 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번식하고 심하면 장내 염증과 독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더 위험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었다 닫으면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리고 그 짧은 사이에 세균이 급격히 번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한 콩나물 숙주 같은 재료를 조리 없이 그냥 먹거나 간장만 살짝 뿌려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재료들은 수분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속부터 무르게 변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발효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콩나물과 숙주는 익히지 않으면 살모넬라균,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간 복통과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빵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식빵이나 찐빵 같은 걸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은 냉장 보관 중에 곰팡이 포자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페니실륨,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곰팡이는 냉장 상태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런 곰팡이들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장애, 알레르기 반응, 기저질환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꺼낸 음식은 반드시 익히고 데워서 드셔야 한다는 것. 냉장 보관은 시간을 잠깐 멈추는 것 뿐입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진 못합니다. 음식이 아닌 습관을 보관하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이라도 꼭 익혀 먹는 습관 하나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해도 건강하게 밥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음식, 어르신들이 특히나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신 바로 두부입니다. 어르신들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재료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담백해서 위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찬물에 살짝 헹궈서 간장, 파, 참기름만 올려 먹는 찬두부 무침,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두부는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파주에 사시는 박영옥 어르신 이야기 드려볼게요. 올해 69이신데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을 조심하던 중 고기도 피하고 두부 반모씩 날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엔 체중도 잘 빠지고 식후에도 깔끔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 계속되는 폭통과 설사, 식욕 저하로 병원에 오셨고 결국 리스테리아 식중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부는 제조 후 물기를 머금은 채 포장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매우 쉬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부는 겉보다 속부터 상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겉은 말끔한데 속은 이미 부패가 시작됐는데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두부를 날로 먹을 때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 있어 살균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젊을 때와 달리 균이 들어오면 바로 장염, 탈수, 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이 방법을 꼭 지켜주세요. 하루 이상 지난 두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는 생으로 먹지 말고 찌거나 볶아 드세요. 두부 무침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려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찬두부 요리를 하실 땐 반드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 식혀서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조리 과정 하나만으로 몸속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두부는 담백한 보양식이 아니라 제대로 익혔을 때 비로소 보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날로 먹으면 기껏 먹은 단백질도 몸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장을 괴롭히게 됩니다. 두부는 흔하디 흔한 식재료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하십니다. 방금 산 두부니까 괜찮겠지.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아직 멀쩡할 거야. 그런데 실은 두부는 포장된 순간부터 이미 부패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수분이 많은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식중독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시기 전에 이 네 가지는 꼭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며칠 전에 산 두부인가요? 하루를 넘겼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포장만 열고 그냥 뚜껑 덮어두진 않으셨나요? 두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공기와 닿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셋째, 흐르는 물에만 헹구고 바로 무쳐 드시려는 건 아닌가요? 겉은 말끔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장이 예민하거나 속이 자주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그런 상태일수록 생두부는 장 점막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위염이나 장염이 잦은 분들 또는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이 한 끼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두부 한 조각이 며칠씩 이어지는 고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두부를 그냥 드시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먹는 게 내 몸에 덜 부담될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장과 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 속에서 실수합니다. 두부는 워낙 자주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날로 먹는 두부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익힌 두부는 내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두부 조리법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60대 이후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계란과 생굴. 한 입의 보양식이 살모넬라나 노로바이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과 천엽, 육회. 보신 음식이라 믿었지만 실은 기생충과 간염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채소와 봄나물. 건강식이라 여겼지만 덜 씻고 덜 데치면 장과 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 보관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조용히 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날두부. 담백해서 좋다고요? 익히지 않으면 흡수도 안 되고 장 건강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저거 날로 먹었는데 생각나셨다면 오늘이 바로 바꾸실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 끼, 한 입만 익혀서 드세요. 익숙한 음식을 바꾸는 일 쉽지 않지만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빠른 예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정보는 분명히 필요할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탁이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